자, 오늘 하는 일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뭘 하는가 하면, 시변 전자기파의, 이제 전기장하고, 시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상호 영향을 미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런데 상호작용을 수식으로 나타낸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식이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맥스웰 방정식. 자, 제가 녹화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볼게요. 맥스웰 방정식.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맥스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응용이 뭔가 하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에서 뭐를 이해하는 용도로 쓰는 건가 하면 전자기파의 이제 이게 파동이 되는 거야. 파동이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 해석에 사용되는 거예요. 전파 특성 해석에 사용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요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기장에 대한 식하고 자기장을 지배하는 식하고를 묶어서 나타낸 것이 이제 전파 방정식이에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쓸까요? 요 두 개가 묶여서 이제 나타나는 거. 맥스웰 방정식을 일종의 통합한 방정식이에요. 통합한 방정식이 전파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파동 방정식.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제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쪽에서 들어가서 파동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전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electromagnetic wave equation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파 방정식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전개 강도하고 E0 벡터하고 H0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 우리가 뭐 휴대폰에서 신호 쏘고 받고 하는 거 포함해서 모든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에 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할 건가 하면 첫 번째로 전하 중성인 공간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손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전하 중성 공간이라는 것은 전하 중성 공간 또는 전하 중성인 매질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럼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전기장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이 되는 공간에 전하밀도 로라고 얘기하는 전하밀도는 제로, 쿨롱 퍼 메타의 샘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하밀도는 0인 공간이에요. 그럼 전하밀도가 0인 공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매질이 이제 여러분 전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만드는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송신하는 쪽에서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날리면 송신하는 곳에서 날린 것만 전달이 되는 거지, 여기서 전기장이 추가로 생성돼서 걔를 변형시키는 일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전하 밀도가 뭐다? 요게 전하 밀도인데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전자기파가 전파될 때 전기장의 세기하고 방향을 얘가 바꾸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가다가 매질해서 감쇄가 되는 일은 있지만 추가로 얘가 생성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개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가고 있어요. 우린 쭉 가도 되는데 우리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오래 남으니까 전개 강도의 추가 생성은 없다 하는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요거하고 같이 또 다른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임의의 신호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FT라는 신호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게 만약에 있다 그죠? 이런 신호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주파수하고 진폭이 다른 신호들을 선형조합으로 예를 들면 F의 T는 서메이션 하기를 A, I, E의 J, 오메가 I의 T의 형태로 서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슈퍼포지션 한다는 얘기예요. 중첩의 원리를 써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요 객을 A, I, E의 J, 오메가 I의 T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해석하면은 마지막에 결과를 각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합하면 되는 거라서 그걸 요렇게 쓰는 걸 뭐와 같이 해석한 거다? 풀이의 변화 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중첩의 원리를 쓸 거라서 어떤 경우를 하는가 하면 요 중에서 하나 한 주파수에 대해서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신호가 변한다 이런 뜻이라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시정현파라 그랬어요. 시정현파. 그러면 시정현파는 영어로 하면 타임에 대해서 시너소이드하다 이렇게요. 이제 뜻을 얘기하는 걸 잘 따라서 혹이라도 여러분들 또 이제 걱정이 내 어제 경험하고 나서 또 더 염려가 되는 거야. 나랑 같이 공부해요. 혹 옆에 산만하게 하는 환경이 있으면 다 끊고 최대한 집중해서 모든 다른 강좌도 마찬가지. 시정연파인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 변하는데 최소한 시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E의 J 오메가 T 형태로 변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이건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했으니까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공간에 대한 것만 따로 여기다 나타내면 공간에 대한 것은 E0라고 동그라미 쳐서 벡터에 R 이렇게 하면 시간하고 공간하고 분리해서 다루기 쉽게 편하게 했어요. 시정연파로 만들면 전개강도 벡터는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거하고 시간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거하고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개강도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개강도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위치에 따라서 바뀌고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이 값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연파야. 일정한 주파수로 변하는 거예요. 요 왜 한 주파수 하면 된다는 얘기는 여기 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좀 있으면 2학년에 전자수학에서 풀이의 변화를 배웠으면 다행이고 안 배웠으면 회로 이론에서 배웠든지 또는 거의 신호철이나 이런 데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H0 벡터에 R 벡터 이렇게 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다 구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 뭐를 통해서? 여기 전파 방정식을 통해서 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한데 요건 이미 구했으니까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E0R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간략화된 거예요. 그죠? 또 여기도 자개강도에 해당하는 것도 요건 이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 다 했으니까 공간에 대한 것만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훨씬 간단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더 얘기하면 지난번에 거 너무 반복이 되니까 또 그건 너무 혼동스러워지니까 지금부터 조금 진행할게요. 그럼 이래요. 지금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먼저 적을게요. 뭐다? 맥스웰 방정식은 뭐 하는 거에 이용되는 거다?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전자기장이 전파되는 특성이나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얘가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배한다고 얘기해도 좋고 맥스웰 방정식이 그 모든 것을 서술해 준다고 생각해도 좋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전기장에 해당하는 거하고 자기장에 대한 거를 상호작용하는 걸 다 여기다 적으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여러분들도 적어보세요. 적어야지 자기께 돼요. 한번 적어보는 거하고 안 적어보는 거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에요. 이제 진행해요. 중간중간에 내가 어렵지만
혼동하지 않게 집어서 줄 거니까 잘 붙잡고 오세요.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맥스웰 방정식은 일단 기호로 쓰면은 전개 강도가 이렇게 생겨서 컬의 E 벡터. 내가 이렇게 쓰면 E 벡터는 여기 R, T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E 벡터. 한 번만 더 쓸까요? R, T 벡터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벡터의 R, T 이렇게 되는데 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그걸로 인해서 회전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된다 하는 거예요. 뜻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전속이 변하면 기전력이 생성된다는 게 이게 적분 형태예요. 적분 형태. 자, 요거 내가 설명을 여러분들 나는 말로 지금 했지만 여러분들은 설명 잡아서 여기다 필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한번 봅시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할 때 의미를 담아서 메모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강의자는 말로 하지만 수강하는 사람들은 그 핵심을 잘 잡아서 노트에 필기하는 게 실제로 능력인 거예요. 이게 다 적을 수 없잖아. 초등학교 같이, 그죠? 자, 요게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기장 쪽에서 다이버전스의 D 벡터의 R, T 이꼴 로 쿨롱 퍼 메타의 삼승이었어요. 요건 단위가 요거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지금 전하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인가 전하가 있으면 여기 R이라 그럴까? R부터 전하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전기장이 변한다. 추가가 된다. 여기 얘기하는 대로 추가 생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 요 값은 지금 0으로 가는 중이에요. 추가로 지금 전기장이 생성되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공간에서 추가로 생성되는 건 없어요. 송신소에서만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는 자기장하고 같이. 그래서 이쪽에 수신단에 있으면 수신단에서 그거를 받는 역할을 하는 일이고 이 중간에서는 매질이 직접 전기장을 생성하는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요게 전기장의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컬의 H 벡터의 이것은 이걸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요 조건도 넣어서 간략화하는 중이에요. 컬의 H 벡터는 J 벡터 R 벡터의 T인데 얘가 뭐였냐면 J가 JC 벡터라고 얘기하는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의 R 벡터 T에 해당하는 전도성 전류하고, 그죠? 이동 전하가, 전도성 전류는 뭐다? 지금 이 공간에 이동 전하가 있어서 전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 밀도가 0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하 밀도가 0이라 그래서 이 공간이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있는 게 어떻다? 양의 전하하고 음의 전하가 똑같은 농도로 있어서 겉보기로는 전하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전하 중성 공간이란 뜻이고 요것도 한 번 더 쓰면 여기가 얘기한 대로 전하 중성 공간인 거예요. 뜻은 뭐다? 그 중간에 매질해서 추가로 전기장이 생성되는 일은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동전하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똑같은 농도로 있으면 양의 전하는 전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음의 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무슨 힘에 의해서? 쿨롱 포스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전류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전류는 같은 방향이에요. 양의 전하든 음의 전하든. 자, 그 다음 이제 JT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있는데 얘는 뭐다? 내부에 전하 삼각자들이 있어서 얘가 분극에 의해서 내가 극성이 바뀌면 위로 섰다가 아래로 섰다, 위로 섰다, 아래로 섰다 해서 외부에서 보면 전하량이 바뀌는 것 같아서 전류로 나타나는 것. 걔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인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벡터 여기 R 벡터 T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는 뭐가 하냐면 전도성 전류도 회전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지만 변이성 전류도 폴라리제이션 분극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도 회전 방향의 자기 강도를 형성한다 하는 게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더 다이버전스의 B 벡터 이꼴
R 벡터 T 이꼴 0. 요거는 자기장에서는 전기장에서는 양의 전화, 음의 전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자기장을 만드는 게 뭐다? 전류다. 그죠? 근데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는 반드시 폐경로를 형성해서 폐경로의 전류도수는 뭐라 그랬다? 자기 쌍극자라 그랬다. 그죠? 자기 쌍극자 형태로만 존재한다. 자기 단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요거예요. 그죠? 얘는 단위가 웨버 퍼 메타의 삼승이고요. 요 위의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를 조금 변형하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면 T 벡터는요, 전개 강도에다가 유전 상수를 곱하면 되는 형태니까 요거를 우리가 쓰는 거에 맞게 고치면 요게 0이 되는 순간 뭔가 하면 다이버전스의 E 벡터의 R 벡터의 T도 0인 거예요. 어느 점에서 전하가 없는 중성 전하 공간에서는 중간에 가다가 새로 생성되는 전기장은 없다 하는 뜻이에요. 요건 이렇게 조금 더 추가되는 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 전파 방정식 만들어가는데 쓰려고. 여기도 또 뭔가 하면 B 벡터하고 H 벡터는 어떤 상관관계인가 하면 자성계수 곱하면 되는 거라서 얘가 0이란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다이버전스의 H 벡터의 R 벡터의 T도 0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수식이 많아요. 그죠? 수식이 많은데 의미 없이 수식만 쳐다보면 굉장히 어렵고 남아있는 게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전파 방정식을 가려고 하는 거에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는 반영됐냐면 전하 중성 조건은 반영됐어요. 그죠? 전하 중성 조건은.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 뭐를 반영하는가 하면 뭔가 하면 이제 시정현을 반영할 거예요. 여기다가 시정현 전개 강도하고 자개 강도를 이제 반영하면 요 맥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혹시 마이크 켜있는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일 텐데 마이크 끄세요. 자, 이제 요걸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생긴 것을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만 바깥으로 쏙 나오는 거예요? J오메가만 바깥으로 쏙 나오고 원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이제 그거 참고해서 쓰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시정현 전개강도라고 해서 하면 1번씩, 2번씩, 3번씩, 4번씩에다가 시정현 조건을 넣는 거예요. 여기로 올게요. 그러면 쓰기 좀 편하게. 요거만 놔두고 요 식에다 1번식에다 시정현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컬이나 다이버전스는 뭐에 대한 미분 형태인가 하면 공간에 대한 거니까 시간에 대한 건 손을 하나도 안 되니까 시간에 대한 건 관계없어요. 그죠? 그럼 이래요. 요거 1번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요걸 조금 더 할까? 그냥 이제 시정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요 식을 내가 요 시정현을 넣는 일을 뒷부분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쉬울 것 같아. 지금 상태에서는 뒷부분에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뭐부터 하냐면 요거 1 지우고 벡터 오퍼레이션에 관련되는 거, 벡터 연산에 관한 거를 한번 할게요. 벡터 연산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내가 끝날 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해줬냐면 우리 지금 여기 컬이 여기 있고 여기도 컬이 있는데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지배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결과 나온 거 가지고 또 맞는지 점검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일을 해서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다 컬을 취하고 여기다 컬을 취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얘는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컬에 여기 E 벡터가 있는 거에다가
있는 거에다가 요 앞에 컬을 취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한다고요? 전기장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 2개하고 자기장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 2개를 합치는 일을 하려고. 합쳐서 뭘 만들려고요? 맥스웰 방정식에 기반한 뭐야? 전파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럼 여기도 뒤에도 여기 보니까 컬 H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컬의 H 벡터에 R 벡터 T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내가 컬을 취하는 일을 해서 요 2개씩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걸 한들 합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래요. 어떤 벡터 함수에 컬에다가 여기다 그냥 바로 E 벡터 씁시다. 컬 E 벡터라는 것은 이게 뭐 컬가 요 식은 여러분 보세요. E 벡터가 E가 벡터예요, 그죠? 근데 벡터의 회전량 벡터는 뭐예요? 결과가 회전량 벡터예요, 그죠? 벡터. 또다시 그 회전량을 또다시 구했어. 컬의 컬이니까. 컬 수학으로 그냥 우리 전자공학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리하는 사람이나 수학하는 사람은 그냥 컬이야. 근데 우리는 전기장 중에서 회전성 방향 성분이 얼마이냐. 근데 그게 뭐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회전성 성분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회전량 중에서 회전량이 또다시 회전하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수학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 결과가 벡터다, 그죠? 그러면 그레디언트에다가 다이버전스 세준아, 마이크 꺼주세요. 자, 다이버전스 E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E 벡터 이렇게 돼요. 요거는 수학에서 갖고 온 결과예요. 그럼 또 해석을 하면 회전량 벡터가 다시 회전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요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근데 요 앞에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다이버전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는 거고, 요것도 스칼라 양의, 요거 다이버전스 시하면 스칼라잖아요. 그죠? 스칼라 양의 다시 변화율을 찾아오는 거니까 벡터예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요 항은 좀 이따가 날아갈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지금 하는 요 입장에서는 얘는 날아갈 거예요. 얘는 0으로 보낼 거예요. 요 조건, 중성전화 조건을 넣으면. 근데 요 뒤에 항은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벡터의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미리 뒤에 아직 수식 정리하기 전에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 궁금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면, 이제 궁금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요 라플라시안이라고, 벡터 물리량의 라플라시안은 이런 거죠. 이 벡터가 내가 RT는 뺐어요. 이 벡터는 E의 X축 방향 성분 더하기 E의 Y축 방향 성분, E의 G축 방향 성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라플라시안 취한다는 얘기는, 라플라시안은 어떤 기호인가 하면, 라플라시안이라는 것은 2차 편미분이에요.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X축 방향으로의 2차 편미분 더하기 Y축 방향으로의 2차 편미분,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의 2차 편미분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요 라플라시안의 기호야. 그러면 요걸 여기다 적용해서 라플라시안의 E 벡터를 구하는 과정은, 이건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이나 전자수학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배우고 끝나는 순간 머릿속을 깨끗하게 알코올로 소독도 하고 다 날려버렸을 것 같아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Z축 방향 성분인 건 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E의 X 더하기 라운드 Y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E의 X 더하기 라운드 G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에 각각에다 다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각각에다가 제곱에 E의 G의 A의 X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첫 번째 항에다 적용하는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내가 정리하는데 요건 첫 항까지 왔어요. 어느? X축 방향의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뭐 할 것 같아? 똑같이 라운드 X의 제곱분에 이번엔 여기 온 게 뭐다? 여기 지금 전부 EX, X축 방향의 성분만 여기다 적었으니까 Y축 방향의 성분이 뭐다? 라운드 제곱에 E의 Y 더하기 라운드 Y의 제곱분에 2차 평면분의 Y 방향 성분 라운드 G의 제곱분에 이거 E의 Y의 AY 이렇게 돼요. 그래? 그럼 하나 더 남았죠,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완성할 수 있겠죠? 내가 안 적어도 완성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요 마지막 성분에 요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라운드 X의 제곱분에 이제 우리가 이해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말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뭔가를 손으로 다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라운드 제곱에 E의 G 더하기 라운드 Y의 제곱분에 라운드 제곱에 E의 G 더하기 라운드 G의 제곱분에 라운드 제곱 E의 G에다가 AY. 아이쿠. 잘못 썼죠, 여기? 오늘 A, 뭐라고 쓴다? G. 이렇게 되는. 왜 이렇게 있냐면 요거 때문에 요거 안 버리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위에는 X, 요거는 Y. 그죠? 여기는 G 이렇게 반영해서 요 라플라시안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것도 이제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아직 시정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정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요 결과를 요 벡터 항등식 또는 벡터식의 의미를 이제 반영해서 1번식에다가 여기 얘기한 대로 1번 요게 1번식에다 적용한 컬이고 요게 3번식에 적용한 컬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결과가 이렇게 돼 하고 그냥 가면은 우리끼리는 살 수 있어요. 편하게 느끼고.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살 일이 아니잖아. 나가서 경쟁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력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요걸 참고해서 요거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건 우리가 요거는 실제로 계산하러 할 때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건 필요하지 않아. 요 위에 거 가지고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요것도 지워놓읍시다. 그냥. 라플라시안이 뭔지 얘기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식에다가 컬을 취하는 거예요. 컬에 1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컬에다가 요 컬을 취하면 컬에 이 벡터 위에 이미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컬의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의 이 벡터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의 이 벡터 이렇게 있는데 요 끝에는 내가 공간 시간 의존도를 살려놓을게요. 한 항만. 그러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이버전스 E가 뭐라고요? 요 항이 0이란 말이에요. 그죠? 0. 0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요건 다이버전스 이퀄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조건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매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또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진공은 전하가 양의 전하도 없고 음의 전하도 없는 거지만 그냥 로 이퀄 0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뭐에서 왔다? 로 이퀄 0이 중성전하에서 온 거예요. 그죠? 중성전하 공간은 양의 전하고 음의 전하가 같은 농도로 있으면 중성인 거예요. 없어도 중성이지만 혼동하지 말 것.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가 이제 왼쪽에다 했으면은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의 라플라시안의 이 벡터의 R 벡터의 T로 이렇게 바뀌었고 오른쪽 항은요. 오른쪽 항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항은 여기에다가 컬에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벡터의 r 벡터 t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P가 뭐다? P는 여기 얘기한다. 뮤의 H니까 이걸 조금 더 하나만 더 변형해서 쓰면 여기 P는 뮤 H니까 그죠? 뮤에다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컬의 H 벡터의 R 벡터의 T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조금 딴 때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하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를 살짝 적용해 가냐 하면 아이고 뜨거워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그죠? 수식이 많아. 요쯤에서 시정현도 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정현을 넣어도 되는데 앞에서 시정현을 넣어도 관계없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다 시정현을 넣는 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컬의 H의 값은 우리 컬의 H가 뭔가 하면 J잖아요. 그죠? J 얘는 여기 이렇게인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뮤에다가 컬의 H인데 얘는 공간에 대해서 보는 거고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보는 건데 시정현파로 시정현 조금 내가 편하게 보이게 다시 조금 더 요거 한 다음에 거꾸로 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새로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다 보니까 시정현파는 여기는 H 벡터도 HR 벡터야 T 벡터가 뭔가 하면 H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에 대한 의존도하고 뭐하고 곱한 거예요? 요거는 벡터예요. 벡터가 여기 있고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있고 지수함수로 J 오메가 T 이렇게 됐어요. 그죠? J 오메가 T. 그러면은 먼저 H 벡터에다가 요거 바깥으로 뽑아내는 요 시간에 대한 변화를 갖고 오면 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요거 시간에 대한 변화율 따지면 아까 뭐 나왔다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벡터에 해당하는 값은 J 오메가에다가 H0 벡터에 R 벡터에 2의 J 오메가 T의 형태로 J 오메가만 밖으로 쏙 나오는 거예요. 그죠? J 오메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더 간 다음에 할 걸 그랬나? 자, 요쯤에 놔두고 내가 괜히 이렇게 왔어요. 자, 요쯤에 놔두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J 오메가 바깥에 오면 J 마이너스에 J 요거 미분하면 요거 J 오메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뮤에다가 그죠? 뮤에다가 이제 이 편미분은 뺐다 그죠? 뭐가 되냐면 컬에 요것도 이것도 조금 H 벡터 이렇게 넣읍시다. 컬의 H 벡터 R 벡터 T 이렇게 그냥 됐어. 요 앞에 요거 편미분한 것 때문에 J 오메가만 시정연도 들어와서 요렇게 앞에 요거만 더 나왔어요. 요렇게 됐어. 이렇게. 그런데 컬 H가 다시 뭔가 하면 컬 H가 JC 더하기 JD라서 여기다가 얘는 요거만 또 따로 쓸게요. 컬의 H 벡터는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 E 벡터에다가 R 벡터 T에다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벡터에 조금 복잡해졌어요. 내가 편한 일을 할 거를 조금 잘못했다는 거네. 얘는 다시 하면 요거 더하기 요건데 요것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한 번 더 쓸게요. 얘는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 E에다가 더하기를 입실론에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벡터 요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럼 요게 시정연이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요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에다가 더하기를 여기서 뭐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데서 뭐가 빠져나와요? J 오메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에다가 j 오메가 입실론에다가 이 벡터가 공통으로 이렇게 남아요. 이 벡터가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길게 와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게 왔는데 정리를 하면 이래요. 여기 어디 갔나?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의 이 벡터의 r 벡터의 t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뮤에다가 요 뒤에 곱한 거니까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에다가 이 벡터의 r 벡터 t, 요거 조금 공간이 부족한데, 이 벡터의 rt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맞나? 헐 2는 여기에 여기 또 j 오메가 뮤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2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요.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요 식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항은 일종의 상수항인데 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단위를 비교하면 얘는 길이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돼요. 라플라시안의 이 벡터의 여기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r 벡터의 t 빼기 감마의 요거를 감마의 제곱 감마의 제곱이 r이 아니고 감마예요. 알파 베타 델타 이타 감마 하는 감마예요. 감마의 제곱에다가 이 벡터의 r 벡터 이꼴 0 요런 식을 얻었어요. 요 식을. 자, 요 식을 얻었는데 요 식이 뭔가 하면요. 전개 강도에 대한 전파 방정식이야. 자, 요거는 여기다 쓸까? 공간이 부족해요. 요게 시변 전자기파준. 시변 전자기파라는 얘기는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동시에 있어요. 그 중에서 전개 강도 또는 전기장에 대한 전파 방정식이요. 전파 방정식.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요 전파 방정식인 요 빨갛게 박스 친 요걸 통해서 이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내가. 그러면 요걸 구하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 식은 어떤가 하면 시간에 대한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모두 만족하도록 요 컬을 취함으로 해서 자기장 변화도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다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라플라시안 2의 RT 이꼴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2RT라는 요식을 통해서 이꼴 0이라는 요식을 또는 전개강도에 대한 전파방정식을 통해서 요걸 구할 수 있는데 뭐요? 전개강도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거만 구하면 뭐도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자동으로 H 벡터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 뭐냐면 H 벡터는 여기 어디 있나? 요거는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어요. H 벡터는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 E에다가 더하기를 뭐예요? 시그마 요게 다시 H 벡터는 컬의 H 벡터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에다 A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요거 쓰기 전에 JC 벡터 더하기 JD 벡터를 통해서 요 H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뭐예요? 요거 이 벡터 알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벡터를 요 전파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만 구하면 자동으로 요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식을 써서? 요 식을 통해서 요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도 돼요. 그 E벡터, H벡터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가끔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E벡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H벡터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 더 편할 때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그까지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 전파에 관련되는 건 어드밴스 레벨은 초고주파 공학 이런 데서 나중에 3학년 때 여러분들 배우게 될 텐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그러면 때로는 이제 전기장 편파, 자기장 편파라는 용어를 써서 전자기장을 내가 제한 조건을 걸어서 이제 어떻게 전파되는지 해석해야 되는 게 있는데, 때로는 전기장에서 시작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장에서 시작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가정이 머릿속에 살짝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 전기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더 편해서 요 전기장에 대한 전파 방정식을 가지고 구하니까 요게 E벡터를 구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H벡터도 구할 수 있네. 요 관계식을 커를 통해서 요렇게 된다는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네.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이따 더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E벡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3번 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데 3번식도 똑같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이해하는 거를 잘 못 따라왔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아까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던 식이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닌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래요. 이 식을 지우고 3번식을 쓸 거예요. 3번식에다가 컬을 취하는 거예요. 컬에 3번식을 취하는데 3번식이 뭔가 한 번 더 쓰면 3번식은 컬의 H벡터의 R벡터의 T는 JC 더하기 JE인데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 RT 더하기 라운드 T분의 입실론의 라운드 T분의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인데 T가 입실론의 일렉트릭 필드니까 입실론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벡터 R벡터 T 이렇게 써도 별무리 없을 거예요. 그죠? 별무리.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다가 시정연 조건을 먼저 적용해가지고 요쪽 항부터 정리해 놓을게요. 요쪽 항.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다가 시정현파라는 것을 넣으면 시정현파는 E벡터의 R벡터의 T가 이저로의 공간에 대한 의존도하고 시간에 대한 의존도하고 두 개 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오른쪽 항은 이렇게 조각 내면 얘는 저절로 시그마의 E벡터의 R벡터의 T에다가 더하기를 요거 편미분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J오메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J오메가 입실론에다가 E벡터에 다시 R벡터 T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되는 거고 요걸 묶으면은 시그마 플러스 J오메가 입실론에다가 E벡터에 R벡터에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컬 H를 양쪽에다가 컬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컬 취하기 전이에요. 요거는 컬 취하기 전. 그럼 양쪽에다 컬을 취하는데 보세요. 왼쪽 항에다 먼저 취하면 컬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할 거니까 여기다 할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컬의 H벡터는 RT 뺐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기를 컬은 이렇게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의 H벡터에다가 빼기 라플라시안 H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죠? 왼쪽은 이렇게 이미 썼어요. 그죠? 이렇게 썼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자, 얘는 컬의 H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세요. 아까 얘기하기를 자기 단급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0인데 걔를 자기 강도로 뮤의 H를 곱한 것이 B라는 걸 가정하면 얘도 자동으로 0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항. 요거는 아까 여기다 빨갛게 썼었어. 그죠?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돼. 그죠? 왼쪽 항은 자동으로 라플라시안의 마이너스의 라플라시안의 H 벡터의 R 벡터의 T가 됐고, 그죠? 그럼 오른쪽 항에다가, 여기 오른쪽 항에다가 컬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얘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시그마의 J 오메가 입실론이 있는 거에다가 요 컬 채하는 거잖아요. 그죠? 컬의 E 벡터의 R, T 요 발음 해도 되겠다. 그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 컬은. 그럼 요 값은 우리가 컬의 E는 실변 자기장이 존재하면 회전성 전기 강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요 식은 뭐가 있었냐면 컬의 E 벡터 이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는 식이 1번식으로 있었어요. 그죠? 1번식으로. 그럼 이거 조금 변형하면 마이너스 뮤에다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H 벡터. 그러면 요 컬의 E 벡터는 여기 갖고 오면 요건 미분하면 시변 자기장에 대해서 치수함수로 되어 있는 시정연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앞에 J 오메가만 붙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얘는 J 오메가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여기 붙어 있고 뮤에다가 H 벡터 R 벡터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갖고 오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요것도 지울게요. 좀 이따 요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적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에 J 오메가 뮤가 앞에 나오고 요거 있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이 되고 그 다음에 H 벡터의 R 벡터의 T 요렇게 나오는 식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서 나왔던 요 식에 있던 거에서 얻은 요 결과, 이제 요거죠. 요 식의 결과하고 요 식의 결과를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요거하고 똑같이 보면 요 정리 위에 있는 걸 버리면은 요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다. 그죠?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료하고 매질이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매질이 가진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에다가 신호가 어떤 신호인가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요 값은 앞에서 감마의 제곱이라는 얘기만 써요. 아직 뭔지는 정확히 안 했다. 그죠? 그럼 요 식은 이렇게 됐어요. 라플라시안의 H 벡터의 R 벡터의 T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H 벡터의 R 벡터의 T 이꼴 0 이렇게 나와. 그죠? 요 식 이렇게 옮기면 자, 그럼 이것도 지우고 여기다 한 번만 더 쓸까요? 감마의 제곱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J 오메가 뮤에다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값이에요. 요건 정의예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자, 그럼 이제 나도 숨이 차. 수학을 지금 많이 했어요. 그죠? 이 과정도 거쳐야 돼. 자, 그러면 요 식이 뭔가 하면 요 밑에 있는 요 빨간 식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시정현 자개 강도 또는 자기장에 대한 전파 방정식이에요. 전파 방정식.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식을 통해서 매질 내에서 이건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거예요. 매질 내에서 어떤 매질인가 하면 전하 중성 매질 내에서 시정한 자개 강도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연 작용도라는 얘기는 여기 뭘 구하는 거다? 여기 H 벡터가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요 식을 통해서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다? 맥스웰 방정식을 다 만족하도록 해서 요 식을 통해서 H 벡터를 구하면 H 벡터 속에는 어떤 정보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전개 강도에 대한 성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H 벡터를 구하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이 벡터가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뭐냐면 이 식 통해서 이 전개 강도에 대한 전파 방정식을 통해서 이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이 벡터 구하면 자동으로 뭐 구할 수 있다? H 벡터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또 이 벡터를 먼저 하는 것보다 H 벡터를 먼저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H 벡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컬의 이 벡터 이꼴 마이너스 뮤에다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벡터 곧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벡터 요 식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 요걸 구하면 이 벡터를 구할 수 있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컬의 h 벡터를 구하면 뭐였어요? JC 벡터 더하기 JD 벡터였으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H 벡터가 먼저 구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H 벡터 구해진 거에다가 컬 먼치하면 여기에 E 벡터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E 벡터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죠. 그죠?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전파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요 전파 방정식하고 요 전파 방정식은 보니까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형태가.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이 지금 전자기장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공간에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안테나가 있는데, 송신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매질을 통해서 이쪽에 수신기 쪽으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쓰고 또 설계할 때 그걸 고려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요건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맥스웰 방정식 기반으로 또 한 번 더 이제 요거 가고 나면 조금 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매질이 어떤 매질인가 하면 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매질의 전압밀도는 0인 공간의 매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을 다 배우면서 앞에서 얘기하기를 요 매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 있다 그랬냐면 이 매질이 전기전도도가 얼마인가. 얘는 전기전도도예요. 그죠? 전기전도도는 뭐가 결정한다는 건가? 매질 내에 이동전하가 어떤 종류가 얼만큼 많이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양의 전하량하고 음의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는 중성인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입실론이 있어요. 입실론. 그죠? 이건 뭐예요? 얘는 입실론 제로에다 입실론 r을 곱한 건데 뭐다? 유전상수예요. 유전상수는 페럿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진 거고 이 전기전도도는 오음의 역수의 퍼 메타 단위 길이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이 길이가 좀 덜 내려는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매질이 어떤 매질인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도 해야 되는 거야? 요 두 개는 전기장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매질의 특성 변수예요. 그죠? 자기장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뭐가 있어요? 자성계수. 그죠? 그러니까 자성계수 뮤가 있는데 뮤0에 뮤r이라고 얘기하는 자성계수가 있어요. 자성계수는 단위 길이당에 마치 인덕턴스 같이 헨리 퍼 메타의 단위가 있었어요. 그죠? 자, 요런 공간에서 맥스웰 방정식 처음에 얘기는 요것만 했죠. 그죠? 요건 뭐야? 전하 중성인 공간에서 했더니 요걸 변형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묶었더니, 한식으로 묶었더니, 자기장에 대한 거 따로, 전기장에 대한 거 따로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을 했더니, 그건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한 거죠. 컬치하니까 모두 한꺼번에 다 합칠 수 있네? 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얻은 결과가 뭐다? 전파 방정식이었어요. 뭐를 기반으로 해온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 뭘 지배하는 거예요? 시변 전자기장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전달되는지를 모두 통째로 다 설수하는 거라서. 그래서 했더니 전기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어요. 라플라시안의 E 베타의 R 베타의 T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E 베타의 R 베타의 T 이꼴 0 이렇게 나왔고, 요건 무슨 방정식? 전기장에 대한 전파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변형할게요. E 베타는요, E 베타는 R 공간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E의 J 오메가 T 형태로 시정연이라고 바꿨고, 그럼 공간에 대한 의존도는 어떻게 묶어놨다? E0 베타의 R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죠? 그럼 요식은 왼쪽 여기 향해도 얘는 뭐에 대한 것만 보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변화율만 보는 라플라시안이니까 시간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분리변인 요거만 갖고 오면 요 전파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라플라시안의 E0 베타의 R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E0 베타의 R 베타 이꼴 0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는 뭐라고 해도 좋은가 하면 오직 공간 의존 전파 방정식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쉬워요. 한번 하나 더 갈게요. 그럼 여기 전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자기장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요식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라플라시안의 어렵죠, 그죠? 수식이 많아요. 오늘 수식이 많다고 내가 미리부터 선언했다,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거쳐야 돼. 우리 공학하는 동안 수학을 어려워하면 안 되고, 이 H 베타의 R, T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H 베타의 R, T 이꼴 0 이렇게 나와. 그죠?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얘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공간에서 자기강도 H 베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H 베타를 구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그럼 얘는 H 베타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따라서 다 변하는데, 얘는 H0의 R 베타에 E의 J 오메가 T 형태로 시정연이라서 요걸 변형하면 요식은 어떻게 또 간략화되는가 하면 라플라시안의 H0 베타의 R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H0 베타의 R 베타 이꼴 0 이렇게 간략화돼요. 이제 다 지워요. 요걸 뭐라 그런다? 요식은 당연히 똑같이 공간의 의존 전파 방정식의 얘도. 요거 가지고 뭐 구하면 된다? E0 베타 구할 수 있으니까 E0 베타 구하면 여기다 뭐만 곱하면 E J오메가 T만 곱하면 ERT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거로부터 뭐 구할 수도 있다? H 베타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얘는 요걸 통해서 뭐 구할 수 있다? H0 베타의 R을 구할 수 있고, 요거 구하면 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H0 베타의 R의 T도 구할 수 있다. 뭐만 곱해주면 되니까? E의 J오메가 T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또 뭐도 구할 수 있다? E의 R 베타 T를 구할 수 있다. 뭘 써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그죠?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할게요. 여기서 감마는 여기 이제 감마의 제곱을 정의해 놨는데, 감마는 단위가 길이의 역수의 단위를 가졌어요. 길이 역수의 단위를 가졌는데, 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시그마 여기다가 앞에 요거 스케일로 티치하는 거예요. J 오메가 뮤에다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스케일로 티치한 건데, 요게 복소수야. 그죠? 요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전파상수라 그래요. 전파상수. 전파상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요거만 알면, 전파상수만 알면 전기장, 자기장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다 알 수 있다 하는 상수인 거예요. 요거는 전자기파의 전파 특성을 지배하는 상수예요. 얘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얘만 알면. 아직도 잘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요 전파상수는 요 독소수라서 얘는 알파 더하기 J 베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그러면 요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다 길이의 역수의 단위를 가지는데 얘는 위에다가 NP를 써서 얘는 읽기를 네이프라고 불러요. 네이퍼라고 불러. 요거는 알파는 감쇄가 어떻게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동안에 감쇄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감쇄상수예요. 감쇄상수. 그 다음에 요 네이퍼라는 것이 감쇄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요 뒤에 베타는요. 베타는 당연히 길이의 역수인데 요 위에 상수가 상수인데 단위를 붙여서 단위가 있는 의미를 붙이면 얘는 뭔가 하면 레디안이라는 단위가 붙는 거예요. 얘는 1m 지나갔을 때 위상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요 감쇄상수는 1m 진행했을 때 전개 강도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상수예요. 요 뒤에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위상상수라고 그래요. 위상상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갈게요. 많이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식하고요. 요식이 뭐 구하는 걸로 쓴다 그랬다? 전파 상수를 요걸 매개체로 해서 전개 강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요. 요식을 우리가 쓸 식으로 변형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제 요게 전자기장이 전파되는 방향이 전파 방향의 단위 벡터를 A의 P라고 해요. P는 프로프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전파 방향의 단위 벡터를 AP라고 해요. 그 다음에 AP라고 하면 요 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게 2차 편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2차 편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근이 하나는 전파 방향, 하나는 전파의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을 반사파 이렇게 진행하는 진행파 또는 입사파라고 그럴 텐데 요 식은 해가 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금 더 합시다. 전파 방향의 단위 벡터가 AP라고 하면 여기 전파상수라는 것이 있었어. 그죠? 여기 전파상수. 그러면 하나를 더 하면 벡터 전파상수라는 걸 하나 더 정할게요. 벡터 전파상수는 K라는 기호를 써요. 근데 단위는 여전히 메타의 역수예요. 메타 역수. 그럼 요거는 스칼라 전파상수고 얘는 벡터 전파상수예요. 그럼 스칼라 전파상수하고 벡터 전파상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면 K 벡터는 스칼라 전파상수에다가 방향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AP를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벡터 전파상수예요. 벡터 전파상수.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해는 또 미리 얘기하기를 E0 벡터 구하면 뭐 구할 수 있다? 2의 J오메가 T만 곱하면 시간에 따라한 것도 다 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뭐도 구할 수 있다? H 벡터. 또 마찬가지. 두 개를 나란히 들고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다. 그죠? 근데 두 개 다 들고 다닐 거예요. 당분간.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마지막에 맥스웰 방정식까지 역사 외우면 되는 건데 이걸 쓸 때도 편하고 이걸 쓸 때가 편할 때도 있고 이걸 쓸 때도
쓸 때가 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일단 다 들고 다니는 게 우리는. 그런데 전파 방향을 이렇게 정하면 요거하고 요거의 해는 반드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로 벡터의 R 벡터는 전파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로의 플러스에다가 E의 마이너스 K 벡터에다가 R 벡터에다 더하기를 이 제로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엇갈려 나와요. 제로에 E의 플러스 K 벡터에다가 닷 R 벡터 이렇게 나와요. 요 R은 감마가 아니고 R이 위치 벡터예요. 여기서 R 벡터는 직각좌표가 같으면 X의 AX, Y의 AY 더하기 G의 AG라고 얘기하는 위치 벡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요 식은 반드시 2차 편미분이라서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요 과정에서는 요거 한다는 할게요. 시간이 조금 이제 다들 조금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H 벡터도 구하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H0 벡터에 R 벡터에다가 이꼴 H0의 플러스에다가 E의 마이너스 K R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붙일게요. H0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 E의 플러스 K 벡터의 R 벡터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요 앞에 항은요. AP 방향으로 전파되는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거고, 요 뒤에 항은 어떤 건가 하면 마이너스 AP 방향 전파인 거예요. 전파. 마이너스 AP 방향.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만약에 얘를 입사파라고 하면 얘는 반사파 같이 이해하면 돼요. 반사파. 만약에 반대로 얘가 얘가 입사파면 얘가 반사파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내가 여기도 구별해 줬어요. 그죠? 그럼 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가장 일반화된 식인데 여러분들 노트에는 아마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도 어려워서 이제 이것도 지울게요. 오늘 복잡해 보자. 1분만 더 쓸게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 전자기파가 Z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전파돼. G축과 평행한 전파인 거예요. G축과 평행한 전파. 그러면 G축과 평행한 전파라는 얘기는 AP가 어느 방향이라는 얘기인가 하면 A의 G축 방향 성분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가 추가할 것은 뭔가 하면 G축과 평행하게 전파되는데 전파되는 방향과 수직인 면, 그러니까 XY 평면에서는 전기장의 세기하고 동일한 지점에 Z축만 위치가 같다면 XY 평면에서는 E0 벡터하고 H0 벡터가 일정한 형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평면파라고 해요. 평면파.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좌표를 조금 다른 형태로 할게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그럼 이쪽 방향이 G축이겠죠. 그죠? G축.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전자기파가 전파되는데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형상화해서 평면을 하면 여기서 이런 형태의 면의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면 요 면상에서는 어디나 똑같은 크기야. 근데 Z축으로 진행하면서 요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요 평면상에선 변화가 없이 어디나 똑같은 거고 요 평면상에는 어디나 똑같은 얘기가 평면파예요. 그 대신에 G축과 평행한 전파라는 뜻은 전파 방향의 단위 벡터가 AG가 되고 그래서 요 식이 여기 전파 방정식을 통해서 얻은 해인 E0가 이렇게 돼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E0 벡터의 R 벡터가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AP는 AG라 그랬고, 그죠? AP는 AG라 그랬고, R 벡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R 벡터에다 K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어요. E0 플러스 2에 마이너스 감마 G 더하기, 여기 벡터, E0에 마이너스에 2에 플러스 감마 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H 벡터는 H0 플러스에 2에 마이너스 감마 G, H0 벡터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감마 G,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식은 그나마 또 좀 복잡해요. 그죠? 요 식은. 그럼 요거는, 요 앞에 항은 플러스 G축 방향의 전파가 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요 뒤에 항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마이너스 G축 방향으로 전파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것도 다 들고 다니는 게 어렵잖아. 그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요것만, 녹색에 들어갔나? 요렇게 가는 거 가지고 일을 쉽게 갈 거예요. 어떻게?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정연 전자기파. 어디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공간에서. 그래서 중성 공간이고, 전하 중성 공간이고, 평면파이면서 어디로? 플러스 G축으로 전파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축약해서 요 앞에 결과 가지고 쓰는 걸 할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죠? 오늘 수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근데 내 나름으로는 의미를 부여해서 조각조각 단위를 가면서 어디에서 뭐를 간략해 가는지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려워, 그죠?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보강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분 더 썼어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녹화 멈추고 여러분들 다른 얘기 조금만 할게요.